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 코드의 IP나 도메인 주소로 유출할 수가 있는데 좀 더 깊은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깊은 분석과 깊은 탐지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 코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악성 코드는 데이터 전송과 데이터 수신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이 있죠. 외부로 전송되는 데이터 분석은 일반적으로 악성 코드가 실행될 때마다 분석에 대한 샘플을 게더링할 수가 있으니까 수신되는 데이터의 의미까지 파악하려면 네트워크 발신을 생성하는 그 코드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악성 코드 샘플을 하나 살펴볼게요.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근데 뭐 get에 bad site 코스트로 들어가 있고요. 뭐 유저 에이전트에 이런 값이 들어가 있고 accept에 이런 문자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헤더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get에 이런 알 수 없는 그 숫자들이 쭉 들어가네요. 샌드박스에서 돌려보니까 이런 값이 들어가요. 나머지는 똑같죠? 이걸로 봐서는 꼭 이 발신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요청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OS 환경에 따라서 발신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 에이전트를 보면 보통 이렇게 짧지 않죠. XP에서는 보통 이러는데, 실제 표준 유저 에이전트, 실제 제 PC에서 확인하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길죠. 근데 이렇게 발신한단 말이 즉슨, 네, 특정 API, 그 윈 소켓 같은 경우를 사용할 경우는 인터페이스 지정, 그러니까 요청하는 지시자를 직접 수기로 작성을 해야 돼요. 코드 짤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제가 입력을 하는데 이게 하드 코딩 된 거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매번 OS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통한 유저 에이전트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나왔다는 건 이게 공격자가 코드에 삽입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거를 분석하면 엮어가지고 같이 정책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제로 보여드린 겁니다. 위에서 주어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저 에이전트 문자를 통해서 악성 코드의 하드코딩 됐으면 알 수 있고요. 요소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악성 코드를 좀 더 여러 번 실행시켰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URI가 달라지죠. 이렇게 다릅니다. 뭐 5858이 보이긴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거 패턴을 짤 수가 없겠죠. 코드를 찾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시스템 호출을 찾아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하이 레벨 함수는 윈도우 소켓, 윈속이라고 하는데 API 한 부분이고요. 이 API 사용하는 악성 코드는 일반적으로 WSA, 스타트업, get addressing for, socket, connect, send, receive, WSA, get last error 같은 함수를 사용합니다. 악성 코드의 윈도우 인터넷, 그러니까 WinINet이라고 하는데 이 호출을 사용하는 상위 레벨 API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WinINet API 사용하는 악성 코드는 인터넷 오픈, 인터넷 커넥트, 인터넷 오픈 URL, HTTP 오픈 리퀘스트, HTTP 콜 인포, HTTP send 리퀘스트 뭐 이런 함수를 사용하고요. 이 API는 일반적으로 브라우징에 사용되는 동일한 API이기 때문에 악성 코드가 좀 더 효율적으로 정상 트래픽에 숨을 수 있게 한다고 하네요. 네트워크에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상위 API는 COM, 즉 Component Object Model 인터페이스인데요. URL 다운로드 파일 이런 API 함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로 악성 코드 보면 이런 거 많이 들어있죠. 숨기기 위해서 좀 더 낮은 레벨의 소켓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 URL론이라는 그 DLL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함수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 굉장히 찾기가 쉽죠. 이렇게 코딩하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네, 그래서 찾아보기 힘든데 네, 이런 함수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우저를 생성하고 사용하기 위한 직접 사용은
의도한 바와 같이 브라우저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악성 코드가 정상 트래픽에 쓸 수 있게 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그 컴 인터페이스 사용하면 실제 브라우저를 사용한 요청이에요. 어떤 소켓이나 어떤 API 함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브라우저의 컴포넌트 객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청하게 되면 이렇게 유저 에이전트가 박아서 나가요. 환경이 다를 때도 거기에 맞춰서 나갑니다. 왜냐면 실제 브라우저의 컴포넌트 사용하기 때문에요. 근데 그 더 낮은 하위 레벨의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거를 브라우저의 객체를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코딩을 해야 돼서 거기에 대한 함수를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도. 네, 이런 테이블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고요. 샘플 악성 코드 다시 돌아와서 악성 코드 임포트 함수는 인터넷 오픈과 XP 오픈 리퀘스트를 포함하며 이 악성 코드가 win inet API를 사용했음을 의미를 하고요. 요거 파라미터 조사할 때 유저 에이전트 문자를 볼 수 있다라고 하네요. 또한 유니딩 컨텐츠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HTTP 오픈 리퀘스트는 다른 파라미터는 URL 경로로 URL 콘텐츠는 get count random get host by name이 호출이 생성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뭐 분석한 결과 캡처 화면 없는데요. 지금 말로 쓰는 겁니다.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드코딩된 데이터, 근본 출처 집합, 그 다음에 컨텐츠 개별적인 근원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랜덤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그 랜드 함수를 사용해서 어떤 1, 3, 4, 5, 뭐 2842, 뭐 385 이런 난수를 사용하는 그 생성하는 값이 있는데 보통 의사난수를 사용해요. 의사난수라는 무엇이냐? 이게 포스트 랜덤이라는데요. 수도 랜덤이라고 읽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딱 한눈에 보기에는 무작위성의 랜덤 값이지만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고 그 통계가 직접 예측이 가능한 랜덤 값이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랜덤은 아니고요. 랜덤처럼 보이게 하는 난수입니다. 이런 게 있고요. 표준 네트워킹 라이브러리, get, 아까 그 악성 코드 출처 이해예요. 하드코딩 데이터, 그리고 호스트에 대한 데이터, 뭐 호스트명, 시간, CPU 스피드, 원격에 대한 전담한 데이터, 넌스 OTP. 암호화를 위한 넌스 OTP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타임 패스워드, 암호화를 위한 원타임 패스워드 말하고요. 로컬 파일, 키스트로크 로고를 캡처한 키로깅에 의해 그 수입된 그 파일, 그 텍스트를 의미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URI가 이렇게 됐다는 건 인코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명한 그 호스트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건데 어떤 거에 의해서 인코딩 됐을지 모르니까 이제 저희가 정적 분석에 들어가는 거죠. 윤석 같은 하위 레벨 API 사용하는 악성 코드는 컴 인터페이스 상위 레벨 API 사용하는 비의 정상적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작업을 생성할 콘텐츠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네, 하드코딩, 수작업이랑 하드코딩을 말하는 거고요. 하드코딩을 하다 보면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많이 눈에 보이거든요. 이제 악성코드 트래픽을 보면 뭐 질라는데 여기다 L이 하나 빠졌죠.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공백을 빠뜨리던가 아까 보셨던 accept에는 사실 붙여서 쓰는 거예요. 이 역슬레이시랑 별별을 accept라는 거는 난 텍스트 건지 어떤 그 종류의 포맷을 이들 받을 수 있다는 이 지시자인데 이거를 띄어쓰기를 했더라고요. 악성 코드에서. 이런 건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충분히 그 트래픽 탐지에 사용할 가치가 있어요. URL이 아까 이렇게 됐다고 치면은 URL 생성 함수를 정적 분석에서 봤을 때 getCount랑 random, getByHost를 호출한 다음에 문자를 함께 합칠 때는 콜론을 사용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드코딩된 accept 문자과 하드코딩된 콜론 문자 CH를 포함시키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랜덤 호출한 결과 어떤 랜덤 값이 반환되더라도 시그니처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 말은 그 랜덤 값까지 저희가 네트워크 그 슬로트
IES 시그니처에 반영이 돼야 된단 말이고요. 그 함수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이렇게 된다. 랜덤한 4바이트, 그리고 콜론, 호스트명의 첫 3바이트, 콜론, 16진수로 표현된 getCount. 그러니까 getCount라는 함수가 OS 가동 시간 같은 거거든요. 네. 이런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58이라는 거 헥사값 아시죠? 이게 바로 땡땡이거든요. 그래서 간혹가다 58이 보였던 이유는 이런 겁니다. 각 바이트를 얻은 다음에 ASCII 10진수 형태로 인코딩을 합니다. 예를 들어 A는 97이 되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서 할게요. 구글에 ASCII 테이블, 네, 위키가 가장 잘 나와 있더라고요. 위키를 보시면 ASCII 테이블은 이렇습니다. 16진법은 이렇고 10진법은 이렇고 약자는 이렇고. 이건 필요 없고요. 실제적인 숫자, 소문자 A, 대문자 A. 소문자 A는 16진법, ASCII 16진법, 10진법으로 97이고 16진법으로 6일입니다. 16진법이라고 하면은 그 헥스를 말하는 거고요. A죠. 네. 그리고 계산기 어디 갔지? 네, 컴퓨터를 통해서 A라고 입력해서 text to decimal. text to DC. 네, 10진법으로 바꾸면 97이 됩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죠. A가 이렇게 되고, 여기 다시 97을 DC to hex 로 바꾸면 다시 60일이 되죠. 이런 식으로 치환 또는 인코딩을 했다는 말이고요. 그 함수를 찾아서 그 인코딩 되는 과정을 정적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각 바이트, 즉 그 헥사를 얻은 다음에 그 바이트는 이제 디워드로 얻고요. 그걸 다시 헥사로 바꾸고, 헥사는 ASCII 10진수로 바꾸는 형태로 개인 요청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인코딩을 거치기 때문에 URI의 의미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무작위성, 호스트, 속성, 시간 이런 거 굉장히 잘 바뀌거든요. 예측할 수가 없죠. 문자의 길이가 또 다양하고요. 인코딩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적 분석으로만으로 얘가 어떤 행위를 어떤 이유로 저렇게 요청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인코딩 단계를 활용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단계 인코딩, 두 단계의 인코딩을 사용하는 건데, 디워드 값을 8바이트 16진수로 표현해서 변경한 다음에 다시 바이트를 10진수 ASCII 값으로 변환합니다. 그 외에는 밑에고요. 그걸 탐지하기 위한 만든 정책은 이렇습니다. 딱 보면 조금 어려워 보이죠?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탐지는 랜덤한 4바이트. 위에 아까 말했던 그 의사만수를 통해서 만든 랜덤한 바이트고요. 그 바이트들이 10진수 ASCII 형태로 바뀐 경우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콜론 아시죠? 콜론이 32, 58, 58 10진수로 바꾸면 58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호스트명 첫 3바이트, 마리아라는 호스트가 있으면 MAL 그 다음에 이렇게 헥사로 바꾼 다음에 다시 10진수, 이걸 탐지하는 정책은 이렇고요. 그 다음 getTick 시간, getTick 시간이 처음에 이렇게 디워드 값으로 들어온 다음에 헥사로 바꾸고 이걸 다시 10진수 값으로 바꾸고 그 탐지하는 정책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묶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밑에 설명 드릴 테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 개의 요소를 구분짓는 두 개의 고정된 콜론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해가 있어야 얘네들을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네 번째 열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앞쪽에 있는 랜덤 4바이트는 최종적으로 10진수 0에서 255까지로 변환될 수가 있습니다. 4바이트가 랜덤이 이게 4개잖아요. 1바이트당 0에서 255까지 변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0진수로. 정규 표현식 1-9 또는 1-09 또는 2-0-5 이게 0일 그 다음에 0에서 9는 0에서 255가 아니라 259까지 범위 나타내는데요. 이거는 조금 너무 복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허용값을 259로 확장한 겁니다. 이거 잘 이해 안 가실 테니까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걸 도형화하면 이렇습니다. 괄호를 조금 늘리고 보시면 이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앞에 거의 문자열이 연속적으로 가는 그 개수를 말한 거고요. 대괄호는 1에서 9까지의 숫자. 여기 있는 파이프는 또는입니다. 또는. 쉽게 말해서 1에서 9거나 아니면 1, 0에서 9거나 또는 2에서 0, 5거나 쉽게 말해서 1에서 9까지 숫자거나 아니면 100에서 99까지 숫자거나 200에서 255까지 숫자거나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원오브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가 만약 1이라면은 0에서 9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1이라면 여기가 0이면 10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9면 99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1이라면 1, 0, 0, 100이 되거나 1, 9, 9, 199가 되거나 1, 5, 9가 되거나 1, 0, 0이 200이 돼서 200이 되거나 이거는 이 세 개는 5하고요. 이거는 반드시 하나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가 몇 개 들어가야 되냐? 여기 보이시죠? 큰 바운더리로 생각하시면 이걸 포함한 3번이 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4바이트 이걸 모두 포함합니다. 하나, 둘, 셋, 넷 4번의 경우를 딱딱딱 떨어뜨리고 그걸 탐지하는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는 0이거나 1이거나 이게 아예 없거나 한 번에 있거나 그리고 0에서 9가 붙고 이 전체를 포함한 게 4번 사이클을 돌 경우 탐지한 겁니다. 되게 정교하죠? 이렇게 보면 4개의 바이트에 대해서 0에서 259까지 탐지하는 정책입니다. 이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58 들어가고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시겠네요. 이해해볼까요? 0부터 9까지 숫자가 6 이상 9 이하입니다. 여기서 58이라는 게 하나씩 주는 게 이걸 포함한 거니까 6이고 이걸 포함한 거니까 9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시간 변수도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네, 5842는 중간값, 0에서 9, 6에서 9는 ASCII 10진수 형태로 변환된 호스팅의 세 문자입니다. 근데 이게 왜 0에서 9가 6 이상 9 이하로 만들었냐면은 여기서 6 이상 9 이하라는 거는 65부터 네, 여기서 97 17법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호스트 한 자리 ASCII 0에서 9를 포함하지 않으며 프린트할 수 있는 문자도 아니기 때문에 최소 묶음은 3이 아닌 6 10진수 값 길이가 2인 문자 3개로 설정했습니다. 주소가 잘못됐네? 쉽게 말해서 여기 65A가 17법 65죠?
여기 3개 바이트가 들어와야 되는데, 호스트명 3개 바이트가요. 네. 65, A부터. 이 정값은 호스트명이 안 들어간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숫자나 어떤 이런 약자 같은 건 안 들어가는 거고, 대문자 A, 41. 그리고, 그 다음에, 소문자 A, 97. 97. 네, 이렇게 문자 3개를 포함하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10지인수로 표현할 때, 여기, 6개 이상 9개. 그러니까, 시작하는 게, 0에서 9가 시작을 돼도, 6 이상 9 이하라는 거는, 이 숫자가 6개이거나, 6개 이상,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이상, 하나, 둘, 셋, 넷, 다, 7, 8, 9개 이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6 이상이면은, 당연히, 이 0이 6개일 경우, 헥사로 변화했을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0D. 이렇게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get count 같은 경우는, 시간을 나타낸다고 말했잖아요. get count 디워드 값이 처음에 168404824 이게 약 3일이거든요. 초 단위로 나누면요. 16진법으로 변하면요. 이게 위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변환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0FFF8858 따라서 아스키 10진수로 변하는 건요. 숫자 48에서 57 소문자 A부터 F까지 제한. 아까 말했듯이 소문자 A부터 F까지 제한한 거고요. A부터 F까지. 그리고 아스키 10진수 97에서 102로 변합니다. 97에서 102라는 건 소문자 A부터 102 F까지. 16진수가 이제 끝이 12F니까요. 이렇게 해서 6개 6번 사이클을 돌 경우 탐지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정규식을 보면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PCR을 사용했을 때는 4로 시작하고 8에서 9, 48, 49 탐지하고요. 그래서 5 또는 5로 시작하고 0에서 7, 그러니까 50부터 57이죠. 50, 57.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대문자 A부터 Z까지였고요. 여기는 소문자 97부터 소문자라고 했죠. A가 97, 대문자 A는 65. 그래서 여기 48. 48.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이게 시작하는 게 0부터 대문자 Z 90까지고 그 다음에 소문자는 97, A부터 F까지 102. 네. 48부터 시작하는 거는 숫자, 명문 대문자, 그리고 97부터 102까지 탐지하는 포함하는 거는 소문자를 위한 아스키 10진수 값을 헥사에서 변환했을 때 넘어오는 값을 탐지하기 위함이고요. 이게 8사이클을 돌아야 됩니다. 얘를 포함한 7번. 그러면 여기에 8개가 나타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7, 8. 셋, 넷, 다, 7, 8. 네. 이게 이렇게 변환했을 때 이 정책에 의해서 이 get count의 숫자에 포함되는 바운더리를 얘가 이렇게 탐지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묶었을 경우에 저 악성 코드가 발신하는 트래픽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 의미로 PCRE로 탐지할 수 있는 그 정책을 말합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악성 코드와 네트워크에 발신하는 처음에는 무작위처럼 보일 수 있는데 데이터 일부는 사실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은 이런 예고요. 시그니처로 쓸 수 있다는 말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렇게 정책을 만들면 장비 성능이나 정확성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거든요. 이번 예에서 장비 성능의 부하를 고려한 정책 테스트는 아닙니다. 잘 탐지하게끔 어떻게든 정교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이었고요.
이렇게 만들면 장비가 막 부하가 좀 많이 걸릴 수 있어요. 많은 그 대입을 해봐야 되고 많은 오화나 많은 사이클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컨텐츠 기반으로 그냥 막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정말 탐지하기 쉽겠죠. 전차를 이해해서. 또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58, 그 콜론을 가지고 탐지하기에는 너무 짧아서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 58 컨텐츠로만 사지만 모든 네트워크 패키지에 대해서 58을 대입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넥스트리 정규 표현식 이거 한번 참조하고 KTN 시그니처 작성할 때 고려할 PCR의 변경자 같은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요. 정확성 이해를 범위하면 이렇게 만들었고, 네, 이거 참고하면 되고요. 공격자 관점의 이해. 공격자도 악성 코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당연히 방어자 입장에서 그만큼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격자의 약점을 고려할 수 있는 세 가지. 엔드포인트, 뭐 별로 쓸데없는 내용 같아요. 핵심 요소로 알려진 프로토콜에 초점을 맞춰라. 핵심 요소로 알려진 프로토콜이라고 하면은 일부 컴포넌트가 핵심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공격자는 특정 에이전트 문자를 인증키를 사용해서 탐지하는 경우에 시그니처를 위하면은 유저 에이전트의 어떤 OTP 키값을 넣었어요. 그 CNC 서버랑 통신하려고 키를. 근데 만약 키를 바꾸려면 서버랑 클라이언트 둘 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코드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어떤 그 서버 측이 어떻게 변했음만 알아도 저희 정책은 유저 시그니처가 앞으로 이건 폐기되고 어떤 문자열로 탐지를 해야겠거니 유추하고 미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알려진 탐지 시그니처는 이제 뭐 미탐을 처리할 수 있단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아시다시피 뭐 스노트에서 저도 회원가입을 하고 어쩔 때는 금액을 지불하고도 룰을 다운받아서 많이 훑어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에 있는 정책들은 굉장히 너프하고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익스플로이 킷, 뭐 디도스, FTP, 뭐 블루투스 이런 거에 대한 시그니처가 있는데 알려진 그런 시그니처는 공격자가 당연히 거기 탐지 안 되게끔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좀 더 정교하게 아까 PCR이 사용했던 것처럼 좀 더 정교하고 어떤 경우의 수가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탐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요. 이 시그니처를 외부에 공개하는 순간 사실상 무력화되는 겁니다. 악성코드 제작자가 이걸 본다면 당연히 우회하려고 시도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IDS 제품 구입해도 탐지 시그니처는 해당 기업의 기업 비밀 또는 기업의 자산임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공개가 된다면 걔네들은 다시 정책을 처음부터 설계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정보는 보통 하드 코딩 돼 있거나 공개를 하지 않고 DB로 암호화시킵니다. 저희는 솔루션을 구입하면은 그 알러트 메시지만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공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너프한 정책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하고요. 이제 실습인데 제가 여기까지만 뭐 조사하고 테스트하고 해보느라 실제로 실습은 주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다 말았는데 간단하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정책 만드는 것까지는 좀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돼서 힘들 것 같고 저도 아직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험 삼아 여기 14장이거든요. 그래서 동적 분석을 한번 먼저 하면은 스니프시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뭐 TCP/PO고요. 스니프시 여기서 해서 일반 실행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뭐 나가네요. 또 실행, 또 나가고 실행 계속 똑같은 게 나가죠. get에서 이것도 알 수 없는 문자를 .1.png가 나가네요. 여기 사이트에 이걸 요청하는데 따라가 볼까요? 뭐가 있나? 사고영상 뜨네요. 없다는 거거든요. 이 페이지가. 그럼 이건 이렇다 치고 XP에서
XP에서 똑같이 요청해 보겠습니다. 요청. 이것도 알 수 없는 문자가 나가는데, 중요한 거는, 얘랑 문자열이 같나요? 다르죠? 네, 다릅니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쿠크 샌드박스에 돌려서 결과를 봤었는데요. 메일로 오거든요. 네, 여기를 본 결과 여기 샌드박스에서는 당연히 외부로 나가는 트래픽은 잡히지 않았고요. 파일에서 여기 넣어서 스캔하니까 이력이 있어요. 이력을 봐서 행동 정보만 보겠습니다. 트로jan이라고 나오네요. 행동 정보만 보면 딴 거 다 필요 없고 어떤 요청을 하냐. 여길로 이런 요청을 하네요. 아까 제가 본 거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네. 그런 요청을 한답니다. 얘도 get으로 요청을 했고요. 이건 바이러스 토탈에서 검색한 거예요. 이게 바이러스 토탈. 이게 XP였고요. 이게 7이었습니다. 서로 다 다른 URL을 요청하고요. 이런 경우는 뭐 API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API는 간단하죠. 아이다를 열어서 보면 되죠. 일반을 열어서 보면은 네, 일단 메인 함수 보기 전에 임포트 함수 먼저 보겠습니다. 임포트 함수를 보면은 주로 사용하는 이제 커널 32 있고요. ADB API 30이 들어가네요. 이제 여기서 get username, get current hardware profile. 여기는 뭐 레지스트리 읽고 파일 쓰고 레지스트리 오픈하고 프로세스 열고 핸들링하고 이 정도 함수 들어가고요. URL mon 라이브러리에서 아까 말했던 컴포넌트 URL 다운로드 to 캐시 파일 A. 이걸 사용한다는 거는 브라우저 객체와 동일하게 이렇게 나간다는 뜻이고요. 이게 하드코딩 된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만든다는 거죠. 여기서 객체를 사용해서. 다시 메인 함수 보면요. 쭉 훑어보면은 자세히는 안 볼게요. 하드웨어 프로필 인포 get 하드웨어 프로필을 따고 딴 값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12 12바이트 12개 문자로 여기 대입하는데 여기 콜론이 들어가고 하나, 둘, 셋, 넷, 콜론 하나, 둘, 콜론 하나, 둘, 콜론 하나, 둘, 콜론 하나, 둘, 콜론 12개 하드웨어 프로필을 결국 12개에 넣고 이렇게 뭐 맥주소 같이 이렇게 콜론을 붙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로 나누네요. 6개로 나누고 실패선을 따라가면은 끝나는 거고 이렇게 따서 get 유저네임까지 딴 다음에 그 문자를 여기로 치환을 하고 넘어가서 printf 보니까 뭔가 쓰네요. 쓰고 내려와고 슬립 이런 거 아시죠? 이제 대기하고 밀리세컨드로 대기한 다음에 루프가 도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끝나고요. 쉽게 말해서 하드웨어 프로필을 가져오고 get 유저네임 가져온 다음에 어떤 문자를 여기 있는 문자를 다시 어떤 변수에 넣고 프린트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함수를 통해서 루프가 돌고 내려온 다음에 뭔가를 하고 끝내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F4를 눌러서 C 언어를 보면은
아까 말했던 get 하드웨어 프로필 네, 하고 바이트에 넣었죠? 12개. 그 다음에 이걸 버퍼에 쌓고 슬립 몇 초일까요? 데시말로 보면 6000ms니까 60초인가 이게? 60초? 밀리세컨드 60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밀리세컨드가 잘 몰라서 어쨌든 어느정도 대기하고 리솔트 else면 다시 리솔트 여기서 리턴해서 리솔트를 보여주는 방식이고요. 서브루틴을 한번 볼까요? 서브루틴을 보면은 뭐가 이렇게 돌아가네요. 바로 볼게요. 어떤 연산을 하네요. 서브루틴에서 아까 그 연산은 아까 메인에서 본 것 같은데요. V7 변수 7에다가 놓고 여기다 브레이크를 걸고 연산을 하는 거 봐서는 여기서 어떤 연산을 하네요. 어떤 연산을 하냐? 프로세서 A 크리에이트 프로세서 A는 그 URL 원을 만들고 실행시킨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되는데 여기서 네, 이 정도까지 URL 라이브러리와 서브 루틴에서 돌고요. 또 뭔가를 연산하는 게 보이고요. 여기서는 자세히 안 볼게요. 네, 이 정도 파악을 했고요. 임포트 함수 파악했고 이 자세한 동적 분석을 위해서 이뮤니티 디버거? 이건 잘 안 써봤으니까 올리 디버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1번 네, 여기서 아까 말했던 그 임포트된 함수 중에 URL current 이게 전이 뭐였죠? 하드웨어 프로필 보고 get 유저네임 가져온 거였죠? 순서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슬립 이렇게 되고 슬립하고 루프가 돌고 얘를 실행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얘를 보는 걸로 가서 어떤 동작을 하는데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거 브레이크 걸고 아스키 넣고요. 한 번 더 걸게요. 그 다음에 유저네임 걸고 이 변수에 다시 가져온 변수들을 넣고요. 어레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또 배열에다 넣고 슬립 있고 URL 일정 시간 동안 멈춘 다음에 URL을 실행시키네요. 돌려볼게요. 돌려보면 하드웨어 프로필 함수에 들어가서 보면 한 바퀴 더 볼까? 네, 여기서 뭔가 가져왔는데 제가 바로 넘겼어요. 위에 거 두 개를.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문자 아스키로 두 개 가져오죠. 여기서 8062 6F 62 6963이랑 그 다음 주원 1405 이 유저네임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 여기 밑에 보이세요? 뭔가 쭉쭉쭉 쓰는 거? 이 유저네임과 아까 전에 말했던 그 %s 마이너스 %s 표현식으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주원 1405 8062 이렇게 문자의 집합을 만든 다음에 이 다음 거를 다시 치환하네요. 변수에 담아서 뭐가 쭉쭉 써지는데 아마 이 문자를 인코딩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까 아이다로본 서브루틴 중에 연결되는 함수 같습니다. 다시 보시면 이렇게 넘어가고요. 여기까지가 지금 다 인코딩이 된 것 같아요. 네, 가보세요. 그 다음에 아스키로 다시 변수에 넣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URL1 네, 요청하는 게 들어가는데 아까 저희가 처음에 봤던 HTTP 여기 악성 사이트 그리고 요청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그 치환하는 거를 그 한 글자씩 아까 한 단계씩 봤는데 그 치환하는 거를 결국 그 연산을 디코딩을 해보면 베이스 64였어요. 그 다음 베이스 64에다가 마지막 문자를 역스렛이 넣고 여기다가 넣는 거죠. 원래 베이스 64 종결자는 이거 는 표시거든요. 근데 여기다 마지막 문자를 넣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여기도 베이스 64한 다음에 마지막 문자를 이렇게. 마지막 문자. 이거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png는 하드 코딩이었고요. 마지막 문자를 이쪽으로 넣는다, 넉슬래시로 넣는다는 거는 .php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어떤 그 우회 방법 같아요. 결국에는 그 하드웨어 GUID 값과 호스트명을 AS64로 인코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자를 한 단어 넘겨서 .png로 요청하는 거거든요. 결국 서버로 정보를 주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png가 어떤 파일을 가져오는 것처럼 이렇게 가져가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디코딩을 해보면 여기가 베이스 64였죠. 디코딩을 해보면 나오죠. 여기 80, 6D, 61 여기 GUI 나오고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제가 윈도우 7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 XP에서 돌렸을 때는 주원 1355 예,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 바이오스 토탈은 바이오스 토탈 호스트가 나오려나? 그러겠죠? 분석하는 장비의 호스트명이. 네. 잔 TETOE 네, 뭐 이런 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와서 그 GUID라는 거는 그 시스템 고유값 같은 거거든요. 그런 거는 여기서 볼 수 있나? 미래 MIC 써보셨나 모르겠네. 이건 뭐 도스 기본 그 명령어인데 CPU, 데스크톱, 컴퓨터 시스템에 보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보기 어려우니까 포맷을 하고 H폼으로 해서 여기다가 HTML 양식으로 넘겨서 보면 좀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CPU 관련된 거? CPU 관련된 것도 닉 정보? 맥어드레스 정보? GUID라는 거는 그 어떤 그 뭐라 해야 되냐 아까 뭐냐 어쨌든 고유한 값이거든요. PC마다 동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PC 고유한 값과 PC 계정명 이거를 가져오는 거고 여기에서는 따로 볼 수는 없었고 정보에서도 여기에는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 GUID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자세히 보려면 여기 아까 전에 그 보여드린 그 디버깅 그 올리 디버거로 디버깅 하실 때 포인트 그 브레이크 포인트를 거기다 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에 get 예 여기다가 거시고요. 어떻게 가져오는지 보시면 여기다 거신 다음에 자세히 들어가면 보이지 않을까요? 바로 가져왔네. 바로 전 단계에서 넘겨서 들어가는 게 지금 정확히 브레이크 포인트를 위치를 제일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잠깐 봤을 때는 레지스트리 키에서 그 커널 32 함수로 레지스트리 키를 오픈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GUID 값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확인했고 얘도 마찬가지로 커널 32에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가져오는 거를 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스키 값으로 이렇게 배열을 그 땡땡으로 정리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여기 넣고 여기 겟 유저 네임은 여기다 넣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넣어서 만든 다음에 마지막 문자 a.png 이렇게 한 다음에 위아래 그 라이브러리 함수로 개인 요청을 이런 식으로 나가고 여기 정보를 베이스 64로 디코딩 해본 결과 아까 결과처럼 아까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샘플 1이고요. 샘플 2, 3도 나중에 좀 분석해서 자세한 캡처, 자세한 방법 같은 경우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제가 정리를 해서 문서를 올릴게요.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책 내용이 많아서 준비한 시간만큼 발표를 좀 길게 했어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고요. 없으면 한 3분 다시